신뢰성 문제이든 운전이 지루하든 아니면 그냥 별로든 사람들이 다시는 사지 않을 10가지 자동차 브랜드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폭스바겐부터 시작해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폭스바겐을 좋아합니다. 많은 전기차가 경쾌한 주행감을 지녔죠. 많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확실히 일부 터보 엔진들은 약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잘 나가고 사람들은 기술도 좋아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적당한 가격대에 있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소유 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폭스바겐 차량은 리콜 수리, 연료 라인 누수, 바람, 소음, 덜컹거림 문제 등 온갖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이 적용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루해합니다. 더 나쁜 차량도 있지만 평균 신뢰성으로 평가됩니다. 전체적인 주행 경험은 좋지만 사람들이 폭스바겐을 또 소유하는 것에 대해 평균적이고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굳이 또 사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한 번쯤 경험해봤고 써봤고 심지어 질릴 만큼 써봤습니다. 이제 됐어요. 2026년에 폭스바겐을 소유한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굳이 또 갖고 싶지 않을 겁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이들을 약 65점으로 평가해 목록 내 대부분 브랜드보다 높게 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네, 저도 메르세데스 벤츠 2018년식 C300을 가지고 있어요. 새 차는 아니지만 주행거리가 약 45,000마일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전기 시스템, 오작동과 화면 꺼짐 등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앞쪽에서 이상한 소음과 삐걱거림이 나는데 원인은 모르겠고 후진등과 카메라 관련 결함 및 오류 코드도 있습니다. 물론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전반적으로 운전 경험을 즐기긴 하지만 가끔씩 갑자기 이상한 코드가 뜨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차량을 딜러에게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수리해서 다시 운전하려면 $1,500, $2,500, $3,500씩 또 써야 합니다. 확실히 유지비가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거죠. 81점 평가를 받았지만 주행 경험이 매우 훌륭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운전 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결국 다시 정비소에 가서 엔진 경고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2026년에 현대식 메르세데스 벤츠를 소유한 고객 만족도는 64점으로 평가되었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최악의 차량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다음은 국내 브랜드인 쉐보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콜, 변속기와 엔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쉐보레 오너들은 차량에 여전히 어느 정도 만족하며 만족도는 약 75점으로 합리적입니다. 순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트럭의 어떤 점을 좋아할까요? 트럭은 역할을 잘하며 소형 SUV도 인기가 많습니다. 솔직히 콜벳 역시 매우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쉐보레 차량들이 정말 잘 팔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쉐보레 제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뢰성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형편없죠. 사람들은 여전히 쉐보레를 좋아하지만 신뢰성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변속기 문제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많은 제너럴 모터스 트럭에 들어가는 10단 자동 변속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2리터 엔진에 크랭크 샤프트, 연마, 윤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쪽에는 문제가 많아요. 5.3 엔진 N실린더 비활성화 등 엔진 문제도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겁먹고 있습니다. 이봐요, 웻벨트 기억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소형 차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불만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썼지만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예전엔 쉐보레가 훌륭했고 저도 운전을 정말 좋아했죠. 저희 농장에도 쉐보레 차량이 있었고 쉐보레 트럭만 몰았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쉐보레는 여전히 60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히 꼴찌는 아니지만 거의 바닥에 가깝죠. 크라이슬러, 뭘 만들죠? 미니밴, 그게 전부입니다. 그 차량들은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운전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큰 문, 넓은 공간, 아이들에게 충분한 자리 등 가족용으론 훌륭합니다. 문제는 차량이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전반적인 품질이 뛰어나지 않고 사람들도 이에 대해 얘기합니다. 스텔란티스 부품 창고에 굴러다니는 조작 버튼과 노브, 스위치들도 그렇죠. 이 작업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러 갈 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나오면 땀만 흘리고 속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를 운전하는 전체적인 경험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라이슬러의 전반적인 신뢰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변속기 문제, 오일 소모, 덜컥거림, 배기 누수, 전자장치 문제 등등. 100%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일 소모가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일반 고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저는 이게 만족스럽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크라이슬러는 9계단 떨어져 61위가 됐습니다. 크라이슬러가 계속 미끄러지면 결국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기 위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제가 벼랑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아직 살아있긴 한데 많이 다쳤어요. 1, 2년만 더 기다리면 사라질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말 이상한데 바로 순수 전기차인 리비안입니다. 여러분도 R1TS와 R1SS를 보셨겠지만 테슬라 운전에 좋은 대안이죠. 많은 사람들이 리비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스타트업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도 커버, 휠, 이상한 소음 등 여러 문제를 겪었죠. 대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주행 경험을 79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점수는 꽤 높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신뢰성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전체 고객 경험이 높게 평가되고 고객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비안을 운전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어떤가요? 그것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리비안이 최하위는 아니지만 58점으로 거의 최하위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파로머로 7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전 경험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알파로머 쿼드리폴리오 운전해 보셨나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스텔비오나 줄리아 모두 멋진 차예요. 차량들이 훌륭하고 기본 모델도 운전이 재밌으며 외관도 멋집니다. 그릴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수가 줄었습니다. 작은 도시에선 딜러 접근이 어려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 중엔 전자장치 고장이 많았고 완전히 먹통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배터리 문제와 방전, 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량은 자주 운전하지 않으면 배터리 전압이 떨어집니다. 이게 시스템, 즉 배터리에서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다음 시동 시 이 차를 2주에 한 번 운전하면 전기적 문제나 정전 등 고장이 흔히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파를 가끔씩만 운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밤에 잠깐 나갈 때 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운전하지 않고 30만 마일씩 달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게 불행한 점은 모두가 알다시피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차량에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문제나 변속기 문제 같은 관련 이슈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문제는 전기적인 결함, 불안정성, 오류, 재부팅, 새 배터리, 배터리 방전 등입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브랜드이지만 안타깝게도 기대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회의감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 약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 브랜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며 아우디나 벤츠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신뢰성이나 기대 신뢰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실제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차를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소유 경험을 해본 후에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약간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알파를 사랑하며 많은 구매자들이 그래도 꽤 괜찮은 경험이었어 라고 합니다. 엘포르모가 리스트밴 아래가 아니고 약 55점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스텔란티스 제품인 다찌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주행 경험은 약 55점 정도로 평가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찌 호넷을 운전하는 방식을 즐긴다. 재미있고 빠르며 작고 활기찬 차량입니다. 다찌 듀랑고도 인기가 있고 3열 좌석과 보트 견인도 가능하지만 내구성은 다소 부족합니다. 이전 세대에서 품질 문제와 결함이 있었고 전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차량이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튼튼한 차량, 견인력, 3열 좌석을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텔란티스 제품을 고릅니다. 이 차량들은 다소 올드스쿨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프레임 위에 큰 차량을 만들고 실제로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찌 차저, 챌린저 등도 한때 인기였지만 사라졌죠. 이 차량들로 전기차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엔진과 내연기관을 다시 도입하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찌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셈이죠.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다찌는 사실상 다찌 호넷을 제외하면 거의 구식 브랜드라는 겁니다.
다치 호넷도 사실상 알파로모 토날레와 다를 바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건 바로 비싼 가격입니다. 다츠는 약 67점 정도의 주행 경험 점수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뢰성도 바닥 수준이죠. 하지만 고객들에게 전체 평균 만족도를 물어보면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다츠를 좋아하고 경험 점수는 약 55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GMC의 전반적인 신뢰성은 좋지 않습니다. 6.2와 5.3, V8. 엔진에서 또다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일링을 바꿔야 했고 좀 더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해야 했죠. 또한 공급망 문제로 멕시코에서 생산된 크랭크샤프트에 연마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마이크로미터 측정값도 허용 오차 내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GMC 픽업 트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6.2든 5.3이든 많은 GMC 차량들이 다시 한번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10단 자동 변속기와 디젤 엔진조차도 연료 모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고 첨단 기술이 가득한 전기차 허머도 잊을 수 없죠. 이 사람들은 1년에 여러 번 딜러를 방문해서 재부팅이나 리셋, 그리고 뭔가를 고치고 다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G는 신뢰성과 주행 경험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너럴 모터스 차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또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제너럴 모터스 차량을 좋아하지만 당장 재구매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세대 엔진을 기다린다고 답할 것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26년 기준으로 GMC 평균의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5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 랜드로버 고 피규어도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디스커버리 등 계속 언급할 수 있고 문제도 끝이 없습니다. 영국 국왕과 여왕은 자랑스럽겠지만 그들은 차를 계속 운행할 예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산이 없어 리스만 하다 버리게 됩니다. 대부분 그 차의 주행감을 좋아하며 아름답고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 차량들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진짜 고통과 불안, 그리고 걱정을 느끼게 됩니다.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그리고 한 마일 달릴 때마다 다음 엔진 경고등이 언제 들어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딜러를 방문할 때마다 다음에 또 몇천 달러짜리 수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매년 평균적인 정비만 해도 1,50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들어갑니다. 오일 교환 서비스만 받고 차량을 간단히 점검하는 것조차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인 주행 경험은 좋지만 만족도는 그저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은 레인지로버와 랜드로버 제품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성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인지로버는 에어 서스펜션 문제나 내부 패널 탈락, 부정확한 조립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일 센서 헤드에서 빼내기 힘든 연료 인젝터 등은 실제로 고장이 매우 잘 나는 편입니다. 구형 엔진의 Y 파이프와 오일, 냉각수는 쉽게 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선에서도 오일이나 냉각수가 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해봤다는 것에 만족하고 대부분 떠납니다. 평균 랜드로버는 52점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차는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를 운전하는 걸 즐깁니다. 실제로 64점의 운전 경험을 얻는데 그 이유는 많은 차들이 실제로 약속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주행감, 그리고 경험까지 모두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만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는 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리콜 목록, 치명적인 고장,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탈 수 있으니 밖에 주차하라는 경고, 차량을 벽돌처럼 만들어버리는 무선 업데이트, 치명적인 고장, 엔진 오일 소모 문제, 변속기 고장, 전기적 문제, 각종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지프는 최악의 브랜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만족해서 다시는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브랜드입니다. 소비자 보고서에서 48점을 받은 지프는 최악입니다. 모두 그 목록을 꼭 확인해 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흥미롭고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찾으신다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또는 신뢰성을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곧 다시 뵙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